저번 주에 이어 이번 주도 잔잔하게 돌싱 특집 흘러갔던 것 같아요. 저번 주부터 느꼈지만 여자분들이 외모가 괜찮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영숙님이 130kg에서 60kg 감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놀라움 이지방인 것 같고요. 또 제 아들은 영숙님과 순자님이 여기서도 그 중에서도 넘버원 외모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순자님은 유자녀인데 영숙님은 무자녀일 가능성도 있는 것을 보아서 아마 이번 기수는 영숙님과 옥수님이 인기가 많을 것으로 도제 아들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님이 뭐 심수봉, 노수봉 씨 전혀 안 닮았고 딱히 떠오르는 연예인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숙님은 여자 출연진들 보면서 떠오르는 연예인분들이 한 명씩 있었던 것 같은데 정숙님은 중국산 오현경 씨 닮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현숙님은 누군지 모르겠고 영자님이 이제 제 옆에 있었다면은 이 도제 아들이 등 터지게 맞을 것 같지만 각오하고서라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영자님은 10년 전 라미란 씨 영화배우 라미란 씨를 좀 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인님은 태무 중국산 조여정 씨를 좀 닮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순자님은 보톡스 잘못 맞은 최지우 씨를 닮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옥순 씨도 태무 이지아 씨를 닮았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외모들이 다들 이제 괜찮으신데 저는 이제 왜 영숙님이랑 그래도 순자님이 제일 좋냐면은 옥순님도 그렇고 정인님도 그렇고 정숙님 다 외모가 괜찮은데 조금 어두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모 속에 약간 어두운 그런 낯빛이 보여가지고 제 원픽은 되지 못하셨고요. 하지만 이제 영숙님과 순자님은 그 미모 가운데서도 굉장히 얼굴에 낯빛이 밝은 기운이 느껴져서 보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낯빛을 보면은 그 사람이 심신이 어떤지 보인다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영숙님이랑 순자님이 굉장히 밝고 건강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리고 좀 이번 회차에 좀 아쉬웠던 거는 그 자기소개를 여자분들까지 싹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분량을 좀 많이 잡아먹는 식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들의 자기소개만 하고 여자분들은 다음 주에 하시게 되었죠. 그러고서 이제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 이제 남규영 PD님께서 저번 28기 때는 첫인상 선택을 받으면은 금반지를 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예산이 조금 부족하셨는지 그립톡으로 대체를 하셨더라고요. 뭐 예산이 부족하셔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금값이 많이 오르고 비싸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이 첫인상 선택받지 못하면은 금반지로 했을 때 첫인상을 선택받지 못하면은 기분이 더 나쁠 수도 있겠죠. 금반지 하나에 한 50만 원, 60만 원 하는데 못 받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저는 이제 그립톡으로 대체를 하셨더라. 이제 영수님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예상외로 저는 이제 영수님이 잘생기셔가지고 키도 크고 해서 많이 선택하실 줄 알았는데 순자님만 영수님을 선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표 받고서 순자님께서는 영수님이 이제 선해 보이고 맞박이 선하게 생겼고 성격도 좋아 보이셔가지고 선택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영호님이 튀어나오셨는데 안타깝게도 영호님을 첫인상 선택을 하신 여성분은 없었습니다. 빵표로 씁쓸하게 가시는데 영호님이 등치가 상당하더라고요. 보면은 다들 체격이 좋으신 것 같아요. 광수님을 제외한 나머지 남자분들은 체격이 좀 상당히 보였습니다. 듬직한 느낌이 있었는데 보기 좋았습니다. 일단 선택을 못 받아도 듬직하게 영호님이 어깨를 실룩실룩 흔들면서 가시는 모습이 늠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형적인 너드상이죠. 너드상인 이제 영식님이 빵표를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솔로나라 32번지의 퀸카 라인 중에 한 명인 영숙님이 선택을 해주셨어요. 영식님이 빵표여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무려 영숙님이 자신을 선택해줘서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라고 인터뷰하시고 영숙님께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영숙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원래는 영식님이 자기 스타일이 아닌데 외적으로나 그런데 옛날에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반대결로
선택을 하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자신의 이상형과 반대로 선택했던 분이 영식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본능은 못 쓰긴다고 영숙님이 이제 저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는 영식님께 이성적으로는 크게 끌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는데요. 뭐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남녀 사이에서 본능적으로 끌리는 게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실패한 경험이 있었어도 또다시 비슷한 결의 남자, 비슷한 결의 여자, 자기가 좋아했던, 자기가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사람에게 또다시 빠지는 게 우리 인간들이죠. 영숙님이 저런 선택을 하셨는데 본능적으로는 영식님에게 끌려하지 않고 있다. 도지아들은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눈빛에서도 벌써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늠름한 이게 제가 AI로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영철님의 얼굴을 싱크를 잘 못 잡더라고요. 진짜 챗 GPT 진짜 오늘 이거 AI로 변형하다가 사진 때려 부실 뻔했거든요. 아직은 영철님의 실제 얼굴이랑은 좀 싱크가 맞진 않긴 한데 감안해 주시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영철님도 호기롭게 나갔지만 아쉽게도 빵표를 받으셨어요. 첫인상 빵표. 근데 영철님이 빵표를 받으셨는데 영자님이 자꾸 이제 마음이 쓰이나 봐요. 첫인상도 영철이 영자를 했죠. 마음이 좀 걸렸나 봐요. 이렇게 빵표 받는 영철이 모습. 저게 모성애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금 영자님이 선택 안 했지만 마음을 쓰고 있다. 영철님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영자님이 본능적으로는 영철님이 끌리고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 10년 전 라미란 씨. 그러고 나서 이제 광수님이 튀어나왔죠. 광수님이 여기에 있는 옥순씨가 우리 광수가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튀어나갔습니다.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옥순씨가 말씀하시는 게 광수님이 차분하고 진중한 느낌이 있어서 선택하게 됐다. 그런 분들이 끌리고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옥순씨도 그렇고 광수씨도 그렇고 약간 차분한 분위기의 그런 것들이 있죠. 도지 아들처럼 주댕이 나불나불거리고 가볍지 않은 분위기의 느낌 그런 게 있는데 옥순씨 씨도 그런 분들이 좋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강영욱 씨 닮은 상철님이 나왔는데 의외로 2표나 받았습니다. 이 상철님을 여기 있는 정숙 씨랑 정희 씨가 선택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상철님이 처음 캐리어 등장했을 때부터 실실 쪼개면서 걸어 들어왔는데 이렇게 잘 쳐웃는 게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경이 거듭니다. 남자도 쪼개야 돼. 잘 웃으면서 있는 게 첫인상에 좋다. 항상 근데 솔로나라에선 그랬던 경향이 있죠. 남자분들은 이제 잘 안 웃었던 것 같은데 맞아. 30기에서도 영식님이 잘 쪼개가지고 첫인상 좀 받았었죠.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나 이제 실실 쪼개고 있으면은 첫인상에서 또 꽤나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 들고요. 저는 이제 상철님의 머리 스타일을 보면은 상고머리라고 하나요? 저렇게 윗머리가 바짝 성나게 곤두서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머리 스타일이나 옷 전체적인 스타일만 좀 꾸며주시면은 훨씬 더 지금보다 지금 멋지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충분히 멋있으시지만 더 멋져질 것 같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었고요. 왜냐면 저렇게 바짝 곤두선 상고머리라고 해야 되나? 저 앞머리 스타일이 조금 제 생각에는 좀 고집스럽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첫인상 봤을 때. 그래서 머리 스타일만 조금 더 부드럽게 댄디하게 컷해주시면은 상철님이 더 잘생겨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느꼈던 게 그 31기의 경수, 30기의 영수처럼 이번 기수에는 뭐 존잘남 엄청 잘생긴 남자는 없잖아요. 여기 7명 남자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 첫인상이 많이 이제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자들이 잘 웃거나 아니면 뭐 그나마 7명 중에서 괜찮았던 얼굴 골랐던 것 같은데 약간 제가 돌이켜보니까 30기랑 31기는 이제 존잘남이 있었잖아요. 존잘러 한 명씩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들어있는 게 존잘러 중 한 명이 들어있는 게 솔로나라가 더 여자분들이 이제 경쟁하는 모습이 더 재밌게 연출되는 게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제작진들이 그런 것 좀 염두에 두고 존잘러 한 명씩은 넣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왜냐면 31기도 그렇고 30기도 그렇고 잘생긴 남자 한 명 들어가니까 여자들끼리 이제 박터지게 경쟁하면서 재미있는 시나리오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 기수는 첫인상에 남자들이 약간은 조금 찌그러빠그러져가지고 얼굴들이 여자분들이 그냥 대충 그냥 첫인상을 골랐던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경수는 영자와 현숙의 첫인상 선택을 받았네요. 그러면서 영자는 경수의 외모가 마음에 들었대요. 까무잡잡한 피부에
무쌍인 눈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현숙은 경수의 이제 패션 같은 것들이 마음에 들었대요. 패셔너블한 경수의 모습이 멋있었다라고 해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경수님은 그래도 많이 기대 안 했는데 두 분이나 오셔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시네요. 옥순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수를 보면서 목소리도 좋으시고 매너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다. 광수가 굉장히 옥순이의 캐릭터가 굉장히 무거웠는데도 늠름하게 들고 가는 모습이 멋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여기서는 이제 광수님이 이제 매너가 굉장히 좋으셨다고 느꼈어요. 의젓하고. 주목했던 점은 차 타고 오는 도중에 여자분들이 첫인상 선택한 남자의 차를 탄 거잖아요. 근데 바로바로 대화 몇 마디 하더니 손절을 팍팍 치시더라고요. 순자님도 뭐 영수님, 회계사 영수님을 선택했는데 별로 골프 얘기하다가 별로 이제 궁금증이 안 생긴다, 이성적인 호기심이 안 생긴다 하면서 바로 컷 하시는 모습을 보였고, 영장님이랑 현숙님도 경수님 선택하셨는데 경수님이 이제 집돌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고서 바로 컷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제 돌싱녀 분들이 맺고 끝냄이 굉장히 빠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컷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상철님도 바로 컷 당하시더라고요. 상철님은 정숙님이랑 여기 정희님이 선택하셨었는데요. 뭐 취미생활 같은 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상철님이 뭐 격한 스포츠 운동 같은 것도 하고 취미 부자다라고 하시니까 정숙님이 나는 이제 늙었는데 그런 거 못한다. 이제 짝퉁 오영경 씨가 바로 컷 하시고, 정희님도 자기보다는 정숙님이랑 상철님이 더 어울리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바로 컷 하시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첫인상이 별로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첫인상 선택이 의미 있었던 적이 꽤 많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번 돌싱 특집 32기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잘생기고 막 매력적인 남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본능적으로. 그리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래도 이번에 제작진분들이 돌싱 특집 준비하면서 숙소 비싼 거 우리 섭외해놨다라고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규홍이 형 자기 돈 쓴 거는 그냥 안 넘어가. 이렇게 숙소를 낱낱이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풀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방 1, 2, 3 다 구분되어 있고 아주 돈 많이 썼다라는 거를 굳이 안 보여줘도 되는데 낱낱이 자기가 돈 쓴 거를 보여주시는 모습이 우리 규홍이 형, 남규홍이 형 참 귀여웠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숙소로 돌아왔는데 31기와는 다르게 다들 주부였던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옥수님 제외하고 여자분들이 야무지게 주방에 달라붙어가지고 음식 재료를 손질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영수님이 이제 그 사이에 껴가지고 40대 중반 정도 되면은 노안이 온다고 하잖아요. 저는 아직 경험을 아직 못했는데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회계사 영수님이 오셔서 막 음식 재료를 이렇게 멀리 쳐다보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됐죠.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아마 영수님은 한 번도 주방 일을 안 해보신 분이다, 이렇게 곱게만 잘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래도 회계사고 돈 잘 버니까 주방일 뭐 저는 뭐 물심양면으로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도와주려고 신용이라도 하는 모습은 뭐 나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수님은 이제 이 정숙님이 좋은가 봐요. 그러면서 정수님한테 좀 도와주고 싶어서 좀 껄떡껄떡 거려봤다, 정숙님. 근데 정숙님은 바로 영수를 컷하시더라고요. 이유는 즉슨 자기는 조금 허당미 있는 남자를 좋아하지 않고 귀엽게 봐주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챙겨주고 싶은 남자는 이제 경험해볼 만큼 했고 나도 이제 지친다, 체력도 없고 취미 많은 것도 싫고 이렇게 챙겨줘야 되는 허당미 있는 남자는 싫다 하면서 바로 정숙님이 짝퉁 오영경님께서 바로 컷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저렇게 사람 몇 마디 주고받고 몇 가지 행동만 보고서 바로 컷하는 모습을 어떤 분들은 이제 정숙이 시원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좋게만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정숙님이 저렇게 상철님이랑 영수님 몇 가지 행동만 보고서 바로 컷 하시는 모습이 조금 불편해 보이긴 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는요. 그리고 이제 고기를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바깥에서 굽고 있는데 영철님이 여기 합기도 도장하시는 영철님이 자기는 이런 거 곱게 자라서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고기 처음 구워보는
구워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화들짝 놀랬죠. 나이가 몇 갠데 고기도 먹고 아직 안 구워봤나, 얼마나 곱게 자라길,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순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파시래기 좀 갖고 와라, 까온나 하니까 이제 저는 이제 대전 사람이거든요. 파시래기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는데 그 뭐 경상도 말로는 파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같은 이제 경상도 출신인 우리 영식님께서 바로 그냥 캐치하셔가지고 파절이를 갖다주는 모습 재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이 순자님이 생각할 때 이 영식이 처음에는 첫인상엔 들어오지 않았는데 보면 볼수록 귀엽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옥수님은 벌써부터 이 광수가 너무 좋나봐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옥수님이 광수님의 옷차림새나 차분한 것들을 보고서 전문적인 것을 좀 눈치챈 게 아닌가, 아니면 조금 좀 잘 사는 집안의 자제분이다라는 것을 바로 눈치챘는지 몰라도 그 캐리어 들어줬던 광수가 고마웠던 것을 핑계 삼아서 쌈을 야무지게 싸주고 있네요. 광수님 아가리에다가 야무진 옥수님의 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광수님이 부탁하긴 했대요. 캐리어 옥순이 네 캐리어 존나 무거운데 내가 들어줬으니까 이따가 쌈 좀 싸줘, 이렇게 부탁을 하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옥수님이 처음에 봤을 때 인상이 워낙 어둡고 약간 찌그러진 이지한 느낌이어서 예쁜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보면 볼수록 얼굴이 또 괜찮으신 것 같아요. 예쁜 모습 있고 약간 좀 우아한 얼굴도 좀 가지고 계시고 한데, 그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선호하진 않는다, 이렇게 저는 영숙이랑 순자처럼 낯빛이 밝은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옥수님은 미녀이긴 미녀인데 약간 어둡거든요. 정희님도 그렇고 뭐 정숙님도 마찬가지로 좀 어두워, 아파 보여. 정숙님은 특히 이제 눈 다크서클이 좀 있으시던데 간 상태가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아니면 콩팥이나, 그래서 도지아들의 선호상은 아니다. 그러고 이제 옥수님이랑 상철님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와 근데 야, 상철이 저거 운동 열심히 하나봐. 장단지가 어마무시하게 두껍네요. 저거 그냥 로우킥 한 대 맞으면은 도지아들은 뒤질 것 같습니다. 장난 아닌 강영욱 씨의 허벅지살 야무지게 보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옥순이가 상철이가 생각보다 진중하고 텐션이 자기랑 비슷한 것 같아서 결이 맞는 사람인 것 같아서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상철이가 95년생이잖아요. 한 옥수님께서 한 적어도 5살은 더 많아 보이는데 90에서 88 보고 있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의 장면이 나오죠. 영철님이 술을 쳐 드시고 계세요. 거실에서, 공연 거실에서. 근데 이제 나는 영자밖에 없다, 첫눈에 반해버렸다. 영자님을 처음 보고 마중 나가서 영자님의 캐리어를 벌떡 들었을 때 영자님께서 환하게 미소 지어주시 고 호탕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나는 영자다, 나는 영자밖에 없다라고 각오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좀 저는 이런 첫눈에 반한다라는 거 약간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철님께서 도대체 뭘 보고 영자님이 좋다고 하시는지, 단지 그 부분 때문에 호탕하게 웃었던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랑에 빠졌다는 게 조금 납득이 저로서는 안 갔는데, 아무튼 영철님은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술자리 가져서 그러셨는지 굉장히 들떠 보이는 영철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자님도 우리 영철님이 나쁘지 않대요. 람이란 10년 전 영자님께서 그런 영철이가 귀엽고 나쁘지 않다. 원래는 외적으로는 영철이 같은 스타일 좋아하지 않지만 근데 아무튼 간에 귀엽고 나쁘지 않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의 장면이 나왔죠. 그 영숙님에게 영철님이 얼큰하게 드셔가지고 뭐 영숙양 이름이 영숙 맞나? 나는 영자밖에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관심도 없어, 이름 안 해왔어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노사연 언니 노숙봉 씨 닮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영숙님이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졌죠. 그리고 왜냐면 이제 덩치가 저만한 사람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덩치 저만한 사람이 운동했다고 하고 막, 근데 술 취해가지고 이제 같은 남자로서 도지 아들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아담한 사이즈의 남자거든요. 운동하신 분이 저렇게 등치 큰 분이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주사 부릴 때 저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오죽하겠어요. 저렇게 주사 부리는 게 상당히 불편하고 좀 그렇죠. 이제 영숙님께서도 바로 이 새끼 또라이구나 하면서 눈치채시고 슬쩍슬쩍 받아주시는 척 하더니 바로 이제 도망가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인상적이었고요. 우리 영숙님께서 130kg 헤비급일 때는, 그때는 이제 영철님과 다이다이
야차룰로 맞짱뜰만 하지만 이제 체급이 상당히 경량해졌잖아요. 우리 영숙님께서 다이어트 성공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체급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작전상 후퇴라고 생각하셨는지 바로 도망가시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제 그때 이제 영자님이 오셔가지고 영찰님께 니 취했나 임마, 술 좀 적당히 처먹어라 하면서 이제 말리는 모습이 나왔죠. 자제 안 되냐고 하는데, 뭐 영철님 말씀에서는 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영자님을 보면서 그런 말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알아서 먹을게. 나 자제할 수 있어 하면서 하는데 막 횡설수설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자님을 영철님께서 꾸역꾸역 데려다 주시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내일 자기소개하고 마음 바뀌는 거 아니요 하면서 그건 뭐 마음이 바뀐다면 어쩔 수 없지. 야, 아무튼 그건 나니까 하면서 약간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영자님은 그래도 끝까지 잘 받아주시면서 걱정은 하시지만 그래도 영철님에 대해서 완전히 내려놓으시진 않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영자님도 저런 술 취한 영철님의 모습을 봤는데도 아직까지는 괜찮게 생각한다는 거 보니까 꽤나 영철님께 호감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걸스토크가 시작되죠. 방 안에서 영철님 주사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약간 우려된다라고 영자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영자님 첫인상은 굉장히 이제 세게 보았는데 생각보다 참을성도 있고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이렇게 이런 영철님을 다독여주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인내심도 있고 괜찮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수씨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역시 모범생이네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우리 정숙님에게 대화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찍 나와서 현숙님이 이제 문 열어줬고 정숙님은 자고 있었는데 영수씨가 먼저 자리 잡고서 마당인가 어디에서 자리 잡고서 의자를 이제 손수건으로 이렇게 닦아 계시는 모습이 좀 전 좋게 보였습니다. 영수 형님이 이제 사람들이 욕하는 게 많은데 라면 이슈도 있고 라면만 처먹어도 행복해야 된다 여자는, 그거랑 뭐 비호감사는 언행을 몇 개 하셨는데 꺼드럭거리시는 모습이나 뭐, 근데 저는 이런 모습이 나쁘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영수님이 보여지는 거는 사람들이 자기를 먹물 샌님으로 봐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은 있어 보이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규범을 잘 지키는 모범생 스타일의 남자다라는 게 저는 보였거든요. 그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빡대가리였기 때문에 모범생 스타일의 형님들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엊그저께 분명히 정숙님께서 주방일도 못하고 허당미 있는 영수님을 거르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마음 표현해주시는 영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고 매력적으로 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숙씨도 뭐 칼같이 정리를 하셔서 제가 안 좋게 보긴 했지만 일도 모르겠어요. 이분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는. 근데 남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은 다시 또 이렇게 마음이 바로 돌아설 그럴 여자로 보였거든요. 이번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수님이 하는 얘기가 저는 조금 기억에 남아요. 자기소개하기 전에 뭐 학벌이나 재산, 뭐 배경 같은 거를 제외하고 나서 순수하게 나는 그냥 그 사람 자체만으로 보고서 이렇게 판단하고 싶고 좋아하고 싶고 그 사람 자체만으로 사랑에 빠지고 싶고 뭐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영수님이 안 좋은 경험이 있었나, 뭐 전 부인이나 이전 여자친구들한테. 왜냐면은 영수님은 누가 봐도 배경이 좋거든요. 엘리트 코스를 밟았죠. 연세대 학부 나오시고 회계사 법인 다니시고 지금 이제 개업을 하셔가지고 회계사 하고 계신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뭐 그런 게 있었나, 뭐 배경만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에게서부터 뭐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그 라면 언급이나 이런 것도 다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영수님의 저런 이렇게 방어 기제라고 해야 되나, 저런 모습을 보니까 뭐 그런 느낌은 들긴 하더라고요. 사실 근데 영수님도 지금 자녀가 없고 어리고 예쁜 여자를 좀 선호하시는 것 같거든요.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녀 애기 낳아줄, 그리고 어린 여자 좋다고. 그러면 욕심이 있으신 건데, 영수님이 지금 46인가 47이잖아요. 한국 나이로 81년생.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떤 스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돈이라도 많아야지, 배경이라도 좋아야지 젊은 여자가, 예쁜 여자가 당신을 좋아하지. 누가 지금 영수님 상태에서 외모가 못생겼다는 뜻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 연식이 좀 되셨잖아요. 근데 그런 거라도 보여줘야지 젊은 여자가 달라붙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스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이제 머리를 띵 하고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20대 30대 어떤 남자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의 차를 보고서, 자기의 배경을 보지 않고서 뭐 순수한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예요. 순수한 사랑, 개뿔이나 개코나 없다.
뭐 첫눈에 반했다는 사람을 보면은 그 첫눈에 반했다는 사람 중에서 그 남자가 그 여자가 난쟁이라거나 꼽추라거나 얼굴이 못생겼다거나 곰보라거나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뭐 보여지는 것들, 배경 이런 것들을 보고서 사랑에 빠진다. 그래서 영수님께서 이제 공부 먹물 먹은 새님이고 이전의 경험에 있어서 조금 안 좋아진 그런 선입견이 여성분들을 볼 때 그런 선입견이 좀 굳어졌을지는 몰라도 사실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 사실 다 그런 거 보고서 사랑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영수님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한참 동생이지만 이렇게 꿈 같은 사랑은 없으니까 꿈 깨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면 전 영수님 배경이 충분히 어린 여자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자녀에다가 회계사 그리고 키도 187cm 얼굴도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 조건이거든요. 연식은 좀 되셨지만 뭐 그런 거를 너무 나쁘게만 안 보셨으면 좋겠다. 여성분들이 이제 만날 때 도지아들 개소리였고요. 흘겨 들으세요. 너무 진지하게 제 리뷰는 그냥 제 개소리 하는 거니까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숙님이 의외로 인기가 좀 많으시네요. 정숙님 왜 인기가 많지? 나는 여기서 영숙이랑 순자가 제일 이쁜데. 역시 사람들마다 보는 눈은 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영호님도 정숙님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셨어요. 자, 이 부분은 재미없으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정숙님이랑 영호님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정숙님이 나이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 87에서 한 84 사이로 보이는데 영호님이 어리잖아요. 93년생이거든요. 되게 좀 어렵다. 왜냐면 정숙님은 내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칼 같은 사람이고 현실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귀인 데이트라고 하나요? 그걸 이제 상철님이 당첨이 되셨나봐요. 근데 영숙님이랑 되셨는데 영숙님이 늦잠을 자버려가지고 상철님이 바람을 맞는 상황이 생겼어요. 최초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침을 상철님이 혼자서 주섬주섬 혼자 드시고 오셨더라고요. 영숙님이 미안해가지고 이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러게요. 영숙님 잠이 많이 없으셨다고 했는데 되게 그 전날에 술도 많이 드시고 영철님한테 이제 위협도 당하시고 해서 정신없이 잤나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소개가 시작되죠. 영수님이 맨 처음에 나왔어요. 영수님이 나와가지고 개똥 철학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낭비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도지아들은 그래요. 행복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고요적적한 상태, 슬프지도 기쁘지도 너무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고요적적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불교적인가요? 아무튼 그런데요. 영수님은 그렇게 개똥 철학을 말씀하시면서 배경에 대해서 말 안 하시고요. 뭐 순수한 사랑을 하고 싶다. 라면만 처먹어도 행복한 여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갑자기 흘리시면서 자기는 아직 자녀가 없는데 내 알을 낳아도 건강한 출산이 가능한 젊은 여성을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자분들이 개정색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수 전마 보통이 아니고 욕심이 너무 과한 놈인 것 같다라고 하시는 표정이었어요, 다들. 그리고 이제 영호님이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장교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고 싶은데 제가 이제 직업군인은 아니었지만 장교라는 그 직장이요 굉장히 이렇게 안정된 직장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부사관은 오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 태양의 후예 2016년도에 나온 거 보셨죠? 거기에 나온 그 송중기가 이제 장교인데요. 제 생각에 이제 영호님이 12년 복무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송중기랑 같은 계급이었던 거 그 대위 있잖아요. 대위 다이아몬드 이렇게 3개 그거이실 것 같거든요. 아니면 이제 소령 막 진급하셨던 근데 이제 뭐 병가를 바꿔가지고 다시 2026년도엔 쉬시고 27년부터 다시 복무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계급은 유지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아무튼 제가 이거 예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관련된 영상들을 보면서 뭐 이걸 연관장교라고 하나? 이 다이아몬드 3개 다음에 이제 소령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야지 소령 달려면 한 12년에서 한 15년, 20년은 해야지 소령 달거든요. 그 정도 해야지 뭐 연금도 좀 나오고 조금 안정된 이제 공무원 취급받는 그런 느낌의 군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일 애매한 게 왜냐면 이제 보통 이제 다이아몬드 2개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ROTC도 있고 뭐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의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20대 중반이면은 보통 여기 중위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올 사람들은 이제 나와가지고 학교 4년제 대학교
부사관학교 마치고 이제 취업을 하거나 이제 하시는데 제일 애매한 게 이 다이아몬드 3개가 제일 애매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이아몬드 3개 이제 영호님이 이제 다이아몬드 3개까지 대위까지 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30대 중반이잖아요. 영호님도 93년생. 이때 나오는 게 좀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연금도 잘 직업군인으로서 연금도 빵빵하게 안 나오고 애매하게 30대 중반에 나오는 나이. 왜냐면 이제 다른 직장을 잡으려고 해도 이제 군인이라는 커리어가 많이 그렇게 활용되는 직군은 많이 없어서 영업 쪽이나 이런 쪽으로 빠져야 될 텐데 이게 애매하다고 하더라고요. 대위에서 나오는 게 지금 영호님이 딱 그렇지가 않나 포지션이 대위까지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일단 그러니까 저 장교라는 직장이 왜 불안정하냐면은 매번 진급을 해야 돼요. 매번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진급이 다 되는 게 아니래요. 진급을 못하면은 저 대위에서 소령을 진급을 못하면은 나와야 된다는 직장이라는 거죠. 뭐 육사 나온 사람들 육군사관학교라고 하죠. 이런 분들은 자동으로 뭐 대령까지 소령까지는 뭐 진급이 되는데 뭐 되게 많아요. 장교가 되는 길이 되게 많은데 ROTC나 막 삼사관학교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대위에서 강제로 전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잣된 거지. 나 이거 군인밖에 할 줄 몰랐는데 12년 동안 15년 동안 나오면은 애매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 장교라는 직장이 사실 안전하진 않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와 다르게 뭐 그렇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장교나 부사관의 처우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월급도 굉장히 이제 박봉이고 한 200 중반 받으려나 300 그 정도 받고 그렇게 오래 근무했는데도. 그리고 이제 군인은 항상 명령대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수시로 불려 나갑니다. 뭐 장교들도 마찬가지고 부사관들도 마찬가지고 막 한 달에 막 한두 번 아니면 뭐 분기별로 막 6박 7일, 7박 8일 막 이런 훈련들도 있거든요. 자꾸 불려 나가고 막 진짜 자유가 거의 없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군인 진짜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 박봉에다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진짜 사명감 없으면 못하는 직업인데 영호님이 이제 장교 복무한다고 해서 영호님의 그런 거를 제가 느끼는 직업군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거를 하고 싶었고 왜냐면 이제 나는 솔로에 군인이었던 분들은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미군이셨던 분들 몇 번 나왔던 것 같은데 한국 군인은 별로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영호님이 이제 장교 복무하신다고 하셔서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병과를 옮겨가지고 다시 2027년부터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다시 그러면 소위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도 약간 궁금해지네요.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딸이 있다고 했고 뭐 장교로 복무하긴 하지만 지역을 항상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 마음대로 안 되는데 뭐 복무 지역을 뭐 여자분들이 서울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옮길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처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식님이 나왔어요. 영식님은 이제 26살 때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기 생겨가지고 중학생 자녀를 아들을 두고 계신다고 하시고 그 스펙은 제일 약한 것 같아요. 지금 의료기기 영업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취업 준비를 좀 많이 해봐가지고 제약 영업보다도 의료기기 영업이 조금 더 한 그레이드 좀 낫다고 생각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의료기기 영업을 하신다고 하셔서 아마 여기 나온 다른 남자들 분들보다는 직업적으로는 제일 약하지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도 얼굴은 대굴박 관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성실하게 생기셨습니다. 그리고 영철님은 이제 세종에서 합기도 하신다고 하면 합기도 관장님 하시고 계신다고 하면서 84년생이고 8년 전에 그 와이프와 사별했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자녀들은 다 컸어요. 뭐 고등학교 3학년 딸 있고 중학교 2학년 아들 있다고 하는데 뭐 자녀들은 다 커가지고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결혼을 일찍 하셨. 보면 다 지금 사고 쳐가지고 결혼하신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자녀들은 빨리 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사별하셨다는 얘기를 듣고서 여자분들이 막 눈물을 막 흘리시는데 저는 이제 뭐 미혼이고 뭐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공감하기는 좀 힘들었고요. 장기자랑으로 쌍절곤을 막 귀엽게 흔들고 계시더라고요. 귀여웠어요 그 모습. 쌍절곤을 막 야무지게 우르르르 하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영자님께서 영칠님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는 모습이 또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광수님의 자기소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존경심이 들 수밖에 없는 커리어를 가지셨더라고요. 이분은 집안 내력적으로 좀 공부 머리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공군사관학교를 들어갔대요. 파일럿이 되려고. 근데 거기서 잘 되지 않아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공군사관학교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힘든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군인이죠. 와 근데 그거를 이제 하다가 이제 포기하시고, 아버지가 치과 의사셨는데 그렇게 해외 의료 봉사 다니면서 자기도 이쪽 진로로 나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바로 또 야무지게,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이전원까지 30살에 또 다 마치신 것 같거든요. 30살까지 이런 거 공군 사관학교에서 이거 파일럿 커리어 실패하고 나서 바로 또 이전원 가셔서 30살에 다 끝내시고, 지금 왜냐면 개원한 지가 이제 10년 차라고 하시니까 아버지랑 같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치과를 인천에서. 그렇게 하고, 또 인상 깊었던 거는 그냥 아버지랑 돈 벌려고 인천에서만 그렇게 치과 의원 하시는 게 아니라 틈틈이 또 불우한 이웃들에게 의료 치아 서비스 의료를 제공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존경스러웠어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분이 굉장히 모범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헌신하는 활동을 한다는 것을 봤을 때는 이분이 굉장히 정직하고 바른 분이다. 전형적인 모범생 엘리트, 그다음에 정직하게 바른 길만 정도를 가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또 단점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 이혼 사유는 뭐 정확히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굉장히 10개월 정도밖에 결혼 생활을 안 하셨더라고요. 2023년인가 24년까지 짧게 결혼 생활 하셨는데 이혼 사유를 밝혀주시진 않았는데, 아마 그런 거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렇게 정직하고 완벽하게 바른 사람들은 또 너무 완벽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같이 사는 와이프 분께서 더 답답함을 느끼셨나? 막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항상 또 바쁘고 막 봉사도 하고 치과도, 왜냐면 주 7일을 일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와이프분이 어떤 불만사항이 있어서 마찰이 좀 생겼고 헤어지게 된 것이 아닌가, 이제 도제 아들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았어요. 아무튼 저는 여기 남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광수님이 사회적으로나 뭐 성격적으로나 이제 좀 제일 괜찮은 분이 아니신가. 그리고 뭐 마포에 자가도 가지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돈도 쩐도 여기서는 가장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옥수님의 표정이 화사해지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옥수님의 표정이 딱 그랬습니다. 봐라, 내가 첫인상 광수 저놈 귀티나게 옷의 때깔을 보니까 광수가 쩐이 좀 있어 보였는데 내 눈이 내 안목이 틀리지 않았다 하는 잇몸 만개 안심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이제 광수님의 커리어나 직업적인 것들이 마음에 든다라는 표정의 옥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철님께서 자기는 항공우주 나로호도 만들고 하는 고흥에 있는 항공우주 기업에서 이제 전투기도 F-15 막 이런 거 전투기도 제조하고, 그러니까 생산직이라는 건가요? 우주 관련된 발사체도 만들고 하는 기업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고요. 고흥이라고 하는데 고흥이 뭐 전라남도에 있다면서요. 근데 이제 저는 가장 문제인 게 이제 상철님은 다른 건 다 제껴두고서 전라남도 고흥에 과연 가실 여자분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여자분들이 야, 나 고흥에는 도저히 못 살겠는데 상철님 서울 올라오실 생각 있냐 하니까, 말씀은 항상 말씀은 갈 수 있다, 준비 다 됐다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과연 그럴까요? 라는 도제 아들에는 그런 강한 의심이 들었고요. 사실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 자기 뭐 5년 10년 일했던 곳에서 여자 때문에 아니면 남자 때문에 거처를 옮기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상철님도 그렇고 영호님도 그렇고 옮길 수 있다고는 하시는데 쉽지는 않아 보이고, 전라남도 고흥이라는 점이 저는 이제 가장 문제라고 보였고, 나이도 가장 어렸거든요. 만 30세. 그러니까 과연 여자분들한테 어필이 될지 이거는 보면은 천천히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경수님은 이제 엘리베이터 영업,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엘리베이터 영업을 하시는 분이고 서울에 계시고요. 뭐 23살에 여대생을 임신시켜가지고 쭈꾸미집에서 짧게 연애하고 한 달 만에 임신해서 살았다가 헤어진 지는 이제 6년 됐고, 아기는 지금 부모님이 진주에서 키우고 계신다고 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인가 이렇게 전처랑 함께 진주에 내려가서 아기를 본다고 합니다. 아기를 같이 보러 내려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전처랑 그렇게 다정하게 손잡고서 진주에 그렇게 내려가는 게 조금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뭐 헐리우드 스타일이라고 뭐 합니다. 도제아들은 모르겠고요. 저는 뭐 이제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불쾌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고서 이제 이번 주는 이렇게 굉장히 잔잔하게 돌싱 특집이 마무리됐는데요.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러브라인 선이 보이고 뭐 구도가 확실하게 보이고 여자분들 직업도 나오고 이제 감정이 소용돌이 칠
때가 되면은 이 돌싱 특집이 더 재미있어질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잔잔하게 흘러가고 감정의 결도 파동도 서로가 이제 크지 않다 보니까 좀 지루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이제 3주차, 4주차, 5주차 되면은 더 재미있어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인내심 가지시고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지아도 오늘 나는 솔로 이번 주 리뷰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 내에 또 재미있는 이슈나 또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영상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